안녕하세요, 자몽킹입니다. 오늘은 제가 콘텐츠 사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콘텐츠 사업자라면 알아야 할 4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한 콘텐츠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정부에서도 1인 크리에이터, 1인 콘텐츠 창작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앞으로 초기 단계부터 향후 이제 사업화 모델까지 이제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지원 사업은 굉장히 의미 있고 앞으로도 되게 기대되는 그런 모델이라고 해서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봤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콘텐츠의 사업화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콘텐츠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이제 사업으로 발전시킬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데, 사실 이 콘텐츠 사업이라는 게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표현의 방식으로 뭔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모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제 기관 산업에 비해서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시작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계속 발전적으로 단계별로 발전하면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콘텐츠의 가치가 높아지면은 이제 다양한 기회가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콘텐츠 사업자, 특히 유튜브를 활용해서 콘텐츠 사업을 하신다면은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했던 부분을 이제 바탕으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콘텐츠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 늦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늦은 이제 자금의 회수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자본의 회수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왜냐면은 제조업 같은 경우에 무언가를 만들어서 시장에서 팔고 그리고 바로 돈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지만, 실질적으로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를 만든 거는 동일하지만 이거를 팔아야 되는 것과 돈을 받는 그런 구조가 다른 이제 사업과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콘텐츠 제작도 그렇고 광고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시간과 노력, 제작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콘텐츠를 만들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자금의 회수 부분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황금 유동성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이제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콘텐츠 유튜브가 대세가 되면서 콘텐츠 제작자들이 지금 플랫폼에 뛰어들고 콘텐츠를 만들고 돈을 벌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도 2가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콘텐츠를 제작해서 직접 제작해서 운영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면서 콘텐츠를 하나하나 쌓아가는 과정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제작비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차곡차곡 구독자를 모으면서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간, 시간 이런 부분에서 구독자를 달성하는 시간과 그 다음에 회수할 수 있는 수익에 대한 부분과 이런 것들이 비례했을 때 얼마만큼 나에게 돈이 떨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이 기대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어렵죠. 물론 이제 자신의 채널에 광고 수익을 이제 유치를 해서 브랜드 콘텐츠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자기에게 들어오는 돈의 그 양은, 그 시간은 절대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콘텐츠 제작자들이 많이 하는 게 이제 제작 대행인데, 이 제작 대행 같은 경우에 브랜디드 콘텐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운이 좋게 이제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누군가가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면은 보통 제작 대행은 보통 기본적으로 3달, 4달 정도가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제작 의뢰가 들어왔고 거기에 따라서 기획이나 이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맞춰보고 미팅을 하고 일정을 조율해서 협업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가 첫 번째죠. 보통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RFP라고 해가지고 공식 제안 요청을 받아가지고 준비를 하는 경우에도 일정 시간 동안 준비나 내용에 대해서 제작 미팅, 컨펌, 그러니까 제작하고 기획안을 전달한 다음에 심의, 내부 컨펌이나 이런 것들을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1~2달이 금방 지나가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게재가 된 다음에는 바로 이제 확인 절차를 밟고 계산서를 발행을 합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보통 이제 그 달 말이나 그 다음 달 말에 입금 처리가 되거나 조율해가지고 빨리 될 수도 있겠지만,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어음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콘텐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처음에는 못 모르고 이제 사업으로 이제 뛰어들지만 돈 버는 방식과
그런 구성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규모나 내용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집행하는 절차나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수금이 늦게 되니 계속 제작비를 먼저 쓰고 돈을 늦게 받는 구조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년 전에도 그랬어요. 광고 대행사를 제가 운영을 할 때도 광고 대행사도 먼저 광고를 집행하고 돈을 투불로 받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불 집행이 많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 자금 융통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콘텐츠 거래 시장의 존재 여부인데, 여러분들 이제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영화제라든가 국제 방송대전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는 보통 거기서 세일즈 마켓이라 해가지고 영화를 보고 마음에 들어보면은 바이어가 와서 제작사한테 가서 이거를 거래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이런 과정들이 있고 뭐 판매할 수 있는, 돈을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지만 1인 미디어, 특히 유튜브 관련해서는 이런 거래 시장이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콘텐츠의 가치가 거래 가치로 인정받기가 되게 힘듭니다. 물론 잘 만든 콘텐츠의 경우에는 케이블 방송이나 IPTV, 심지어는 웹드라마나 웹 콘텐츠 제작사들 중에서는 이제 공중파 방송이 협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사례가 나온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 창작자들은 처음부터 거래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고군분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만든 콘텐츠의 내용과 구성이 기존의 방송 시장에서 시장이 원하는 그런 타입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게 꽤 오래 걸리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그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수익 모델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콘텐츠 크리에이터들 특징상 기업이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이제 카테고리나 컨셉을 구축하면서 팬덤을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을 선호를 합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뭔가 확장하는 그런 모델들이 기대를 하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콘텐츠에 대해서 거래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힘들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팬덤을 빨리 만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건데, 콘텐츠 창작자들이 가장 처음의 단계에서 내가 뭐 하지, 뭐 할까 고민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 중심으로만 많이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콘텐츠 창작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만 한다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콘텐츠라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인데, 이러한 활동의 끝에는 저는 수익성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활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의 이제 그 콘텐츠 내용상 대중의 관심이나 소비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콘텐츠를 만든다. 이런 것들은 첫 번째 단계에서 소비자, 그 고객을, 시청자들을 끌어모으는 흡입력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가족의 이야기, 우리 가족과 뭔가 노는 이야기, 이런 것도 참 좋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가치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까가 사실상 그 콘텐츠의 퀄리티나 그런 이제 가치를 이제 내용 나타내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콘텐츠에 있어서도 자신이 딱 봤을 때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서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할까가 담아내기 좋은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콘텐츠 자체를 광고 수익이나 광고주만을 위해 가지고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 예를 들자면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과격한 행동을 한다거나 뭐 욕설이라든가 남의 콘텐츠를 짜집기 위해서 올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상업적인 내용이 심하다 보니까 팬덤보다는 브랜드나 아니면 그런 광고를 위한 콘텐츠로서의 이제 역할로밖에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구독자가 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채널에 대한 팬덤이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콘텐츠에 있어서도 그 브랜드가 선호하는 그런 채널은 아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브랜드 입장에서는 그 채널 자체에 요구하는 바는 그 채널에 가지고 있는 힘이죠. 그러니까 팬과 그리고 그 채널에 대한 주인에 대한 그런 관심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콘텐츠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데, 유독 이제 그 광고를 위한 콘텐츠들은 그렇게 선호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경쟁사, 다른 채널, 다른 크리에이터들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피곤해요. 왜냐면 자신이 같은 주제만 하더라도 수천 개, 수만 개 채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경쟁 대상으로 보면 굉장히 이게 피곤해집니다. 왜냐면은 푸드 먹방이라고 해도 굉장히 많은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
넷플릭스만 하더라도 다 경쟁사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그 경쟁사라는 거는 뭔가 딱 A, B 딱 상황에서 놓여졌을 때 누가 선택하느냐, 누구를 선호하느냐에 따른 차이지, 이 부분에서 그 브랜드랑 협업하게 된다면은 이 A, B만 놓고 고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채널에서의 그런 맥락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도 간의 협업, 그리고 이제 같이 동료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협업해야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특히 이제 콘텐츠 사업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제 환상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대부분 이제 IP, 직접 디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OSM, 원소스 멀티 유즈, 한 콘텐츠로 다양하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콘텐츠 확장과 지적 재산의 요구는 굉장히 이제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모델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기 때문이죠. 이런 요구들은 이제 굿즈가 되기도 하고 캐릭터가 되기도 하고 이제 뭔가 이미지 소스나 라이센스가 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콘텐츠 확장을 하시는 분들의 이제 1차적인 생각은 이 콘텐츠를 가지고 뭔가 오프라인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만 생각하겠어라는 건데, 이런 것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이제 콘텐츠를 오프라인 제조 제품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미한 활동이기도 합니다. 사실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의 이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제조업과 결합한 제품화인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선호를 하세요. 왜냐면 눈이 당장 보이고 뭔가 팔 수 있는 상품화가 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이제 콘텐츠가 팬덤과 지지 기반이 없다면은 제품이 팔리지 않을 뿐더러 만들어 놓고 이제 재고만 쌓이면서 돈만 낭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IP, 지적 재산의 OSM에 대한 부분 역시 자신이 갖고 있는 콘텐츠가 다양한 곳에서 1차적으로 확장될 수 있으니까, 지금 내가 유튜브에만 뿌리는 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등등에 이제 확장할 수 있는 부분과 말하는 사람 자체가 뭐 라이브 방송이나 이런 걸로 통해가지고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활동적인 부분에서 이제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콘텐츠를 만들거나 팬덤을 확보를 하고 나면은 이거를 다양한 이제 퀄리티를 더 높여가지고 다양한 데 팔겠어, 혹은 다양한 데 유통을 하면서 더 접점을 늘리고 내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을 한다 라고 접근을 한다면은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콘텐츠 자체가 이제 예를 들면 뮤지컬, 소설, 라이센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예를 많이 들고 이제 사례로 많이 뽑습니다만, 이러한 소재는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런 가능성들은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성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갈 길이 멀어요. 왜냐면은 내가 팬덤을 만들고 계속해서 쌓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같이 이루어져야기 때문이기도 하고, 퀄리티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챙겨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가볍게 시작하면서 내가 장비도 다 세팅해가지고 뭔가 한다기보다는 뭔가 준비하고 결정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내 영역을 이제 확고하게 구축한다고 생각하고 콘텐츠를 만드시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공공기관 지원 사업을 따내고 그리고 이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2020년에는 이런 콘텐츠 창작에 대한 기회가 더 많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더 그런 기회는 찾아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새로운 이야기권을 발굴하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정부 지자체들 노력이 굉장히 많아지고 기업도 그런 부분에서 참여를 더 이끌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하나하나 발전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콘텐츠를 만드시면 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유튜브 채널 잘 보셨나요? 자, 그러면은 자몽팀의 자본주의 TV 비즈니스 인사이트 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공유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